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사람도 많이 얻었지만 굉장히 손절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인이 해당될 수도 있고요. 기간이 짧던 길던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도 포함해서 손절한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개업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을 보게 되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면모를 많이 봐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제 자체적으로 마음속에서 완전 지워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절한 유형들을 중개업을 하면서 제가 7년간 겪은 사람들 중에 손절한 사람들이 수백 명은 될 거예요. 물론 좋은 사람도 많이 얻었습니다. 다신 보지 않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손절하는 유형들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형들이에요. 여기서 중복될 수도 있고요. 한 개만 딱 단일 표시가 아니고요. 중복돼서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나열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경우도 미세한 부분 때문에 또 손절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돈 앞에서 확 바뀌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돈 자랑을 많이 했던, 혹은 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은 척을 했든, 혹은 어떤 자기는 신용관계나 돈관계가 깨끗하다, 정말 잘 지킨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막상 중개를 하면서 거래하면서 돈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돈을 언제까지 붙이기로 했다는 약속이 있다든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처리를 해주기로 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다, 임대인이나 매도인 같은 경우, 혹은 매수인이나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 계약금을 언제 보내고 중도금을 언제 보내기로 했는데 잠수를 타고 계속 시간을 끈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유형도 있고, 처음에는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돈 앞에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곡해 없으시길 바래요. 당연히 큰 돈이 오가면 예민합니다. 예민한 부분이 아니에요. 예민해서 이걸 짚고 뭔가를 따지고 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텍스트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분위기부터 모든 사람의 인성이 그냥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저는 몇 년을 알고 지냈던 몇십 년을 알고 지냈던 간에 이렇게 한번 사람한테 확 깨는 부분이 보이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미련도 없어요. 그냥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을 정도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 사람 손절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유형들이 되게 대표적인 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거짓말을 막 하던가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녹음도 했고 통화 내용도 있어요. 웬만하면 녹음을 직접 들려주진 않아요. 언짢아 하기 때문에. 이제 말이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왜냐면은 말이 바뀔 때 이럴 때는 들려줄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은 이제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 과정이 양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돼서 그 내용에서 동의하는 걸로 서면을 작성해서 꽝꽝 찍는 게 계약서인데, 의견이 다르면 이제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분쟁이 생기고, 어떻게 하기로 한 걸 저는 가장 빨리 메모하고 가장 많이 메모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 메모해놓고 그것대로 기재를 하거나 그것대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말을 바꿔버리던가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언제 그랬냐, 태도가 싹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녹음까지 들려주고 실제 문자가 있었다면 문자를 보여주면은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이게 이제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되거나 상황이 자신이 생각한 게 좀 후회된다 이러면 이걸 이제 번복을 하기 위해서인데 굉장히 비겁하고 졸렬하죠. 얍삽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정이 훅훅 떨어지고, 어쩌겠어요. 만약에 녹음을 들려주고 문자를 보여줘도 기억이 안 난다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쪽이 이제 양보를 해주면 조건을 좀 바꿔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다시는 거래 안 합니다. 다시 찾아와도 안 합니다. 전 대놓고 얘기합니다. 귀하와 거래를 다시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가장 많은 유형을 겪었어요. 돈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돈은 누구든지 아끼고 싶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중개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상대방의 가치를 깎고 상대방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고 상대방이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듯한 태도는요, 돈을 아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중개 보수는 물론 내가 의뢰한 중개사가 일을 그에 합당하게 잘 해내지 못했거나 중개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깎을 수 있어요.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다 해놓고 나중에 돈을 줄 때 그런 티키타카가 오간다는 거는 사실 좋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상대방도, 중개사도 좋은 태도로 좋은 마음으로 깎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들어줄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 중개사법상 이 초과보수가 위법인 거지 하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받아도 막말로 청구권이 있지만 안 받는 건 중개사 재량이에요. 깎아받는 것도 재량이고, 초과보수가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유이지 초과만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법정 비율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수를 깎는지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지만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깎고 보는 거예요. 돗대기 시장처럼. 그럴 거면 직거래를 하지, 그럴 거면 애초에 반값 보수해주는 중개사한테 가지 그러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그건 중개사가 알아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그런 계약이 있어요. 그런 계약인데도 노고를 취하지 않는다던가, 예를 들면 다른 부분에서 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출을 소개했는데 그 대출 수수료가 나온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했고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나온 대출 수수료잖아요. 무조건 거기다 하세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해보세요. 저한테는 대출 소개 수수료도 나오고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소개를 하고서 무슨 논리냐면, 당신이 나 덕분에 소개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그만큼 중개 보수를 깎아달라. 이 말투가 당연한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한없이 깎아요. 다른 데는 자기가 돈을 여기다 엄청 썼고 여기서 뭐 얼마를 날렸고 코인이나 주식을 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날렸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저한테 소액을 주는 중개 보수는 어떻게든 깎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정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한 거 알아요. 아는데 깎아주세요. 나 지금까지 이런 보수 낸 적 없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저랑 동일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건도 다 다르고 금액도 다를 텐데, 그런 보수를 내본 적이 없으면 그런 의뢰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정이 떨어지는 경우다 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짠돌이 같은 스타일이죠. 다음 네 번째는요, 이 경우는 이제 손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인들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인데요, 진짜 속된 말로 정이 팍팍 떨어집니다. 당연히 바로 손절인데요, 제가 이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 전, 십수년 전까지도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사람을, 저는 연락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톡이 연동이 되니까 이제 카톡이 제게 있나 봐요. 아무렇지 않게 안부 인사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연락을 합니다. 자기가 뭔가 법적 지식이 필요할 때, 부동산 관련해서 뭐가 필요할 때 대뜸 연락을 해서 당연히 제가 알려줄 거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막 물어봅니다. 물론 중개업 초반에는 저도 이제 실력을 쌓기 위해서, 저도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려줬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상처가 컸어요. 대인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호의가 권리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또 너무 무례한 사람은 그냥 읽고 씹어요.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고 답을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는 거절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상대방이 나를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귀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굳이 내 에너지를 많이 써가면서 정중하게 상대방 입장까지 생각하면서 공손하게 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었죠. 이 4번, 이 해당되는 경우가 몇백 명은 될 겁니다. 제가 그 몇백 명을 알고 지냈다는 것도 참 수치스러운데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다섯 번째는요, 뭔가 어떤 결과가 났으면 자기 마음에 들면은 자기가 잘한 거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정말 지저분한 태도죠. 공을 남에게 돌릴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사례는 남을 들어야 되고, 나쁜 사례는 자기를 듣고, 나쁜 일이 있으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정말 참된 성인이죠, 성인. 이러지 못한 태도, 이런 어린애 같은 태도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바로 손절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제 박쥐입니다. 박쥐. 그러니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여기서는 이 얘기를 막 해요. 상대방을 욕을 하고, 여기서는 그 욕했던 상대방을 또 칭찬하면서 막 상대방 욕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간질을 놓으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걸 취하고 얻고자 하는 정보를 취하는 거죠. 전형적인 매국노 스타일이죠. 이런 스타일은 어떤 때 확신을 들었냐면은, 어떤 사람 욕을 막 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눈빛을 봤는데, 아, 이 사람은 어딜 가서도 내 욕도 이렇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람은 그냥 애초에 선을 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일곱 번째는요, 정말 많은 경우입니다. 이거 단을 막 보다가요, 정보 같은 건 다 빼먹고 집도 다 봐요. 심지어 어떤 또라이 같은 인간은 저한테 그냥 당당하게 부동산 임장 쇼핑을 왔대요. 부동산 임장만 좀 하겠다 이겁니다. 그지 같은 얘기를 하는 인간도 있는데 바로 일십을 했죠. 일십하고 다시는 카톡을 받지 않습니다. 또 빼먹을 거 다 빼먹는 인간도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계약할 것처럼 하고 다른 데서 계약해버리는 이런 우스운 경우도 있죠. 사례를 들자면 수태요. 뭐 인스타그램 DM을 와가지고 뭐 알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연락와서 집 좀 보겠다 해서 집 보여줬는데 계약할 것처럼 하는데 딴 데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를 하면, 거래는 다른 데서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동산이 있는데, 그 중개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하나도 못 물어보고 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이게 맞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심지어 그 사람이랑 저랑 싸움까지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가져가는 건데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초반에 그런 짓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개탄스럽고 왜 그랬나 싶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여덟 번째는요, 매우 자주 겪는 일인데요, 이거는 이번 주도 겪었어요. 잠수입니다. 계약을 할 것처럼 다 얘기해놓고 서류까지 다 교부했는데요, 잠수를 타는 거예요. 미쳐버립니다. 예.
뭐 길게 말해 뭐합니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정말 어디 가서 크게 한번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요,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는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짓을 저질렀을 때도 내가 어떤 행위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합리화를 시켜서 내가 한 건 잘못이 아니고 남이 한 건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극단으로 치닫게 잘못을 하고 때려 죽일 놈, 사회의 악쓰레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성격들의 이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내로남불인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로 손절을 합니다. 자, 10번은요 길게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거지 같은 인성. 뭘 앞에 1번부터 9번이 다 거지 같은 인성인데요, 그냥 들어오자마자부터 바로 거지 같은 인성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알고 지내는데도 이런 인성인 줄 몰랐던 사람들도 있죠. 누구한테 뭘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만 착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안 좋은 평이 많았던 쓰레기였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번에 해당되는 거죠. 끝으로 이제 예민 보스인데요, 11번입니다. 예민 보스, 너무 예민한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원룸 중계 많이 할 때 일어났던 일인데 너무 사소해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같다가도 꼬치꼬치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바락바락 얻고 고쳐달라 해달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같다가 이런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너무 예민하게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피곤하죠. 이런 사람들 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민 보스까지, 이런 진상들은 다신 거래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11가지 정도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 안에 보면 거의 12가지 13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많아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이 정도인데요, 한번 적어봤어요. 그만큼 손절한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몇백 명은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절을 한 사람들만 치면은 몇 트럭인데 남는 사람이 없겠네라고 하겠지, 얻는 사람들도 남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내 지인과 내 최측근,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나한테 이런 잘못을 할 사람들도 아니고, 한다고 해도 내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사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공적인 관계를 기준해서 기본적으로 신용이랑 신뢰가 없고, 그럴 땐 시간과 언행과 돈의 약속들로 이루어지는 관계일 뿐인데, 이 관계에서 보여지는 게 이게 전부인데 보여지는 게 이따위라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비율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돌아가고 세상이 아직 살만한 건데, 이런 인간들도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유형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면, 손님과 사적인 관계를 갖거나 사적인 만남을 하진 않습니다. 손님은 어디까지나 손님이에요. 사실 사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잘 안 들더라고요. 이게 남녀노소 합쳐서요. 잘해봤자 어떤 계약을 끝나고 식사 한번 같이 하는 정도? 뭐 미팅할 때 차 한잔 같이 하는 정도, 이런 정도죠. 사적으로 뭘 어디 같이 놀러가고 뭘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적은 없는데요,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마팔로우 해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을 뒀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관계로 지내는 게 편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맺어진 관계들은 사실 신뢰가 있으면 쭉 오래 가는 경우들도 많고, 저한테 계속 의뢰가 오고 뭐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죠. 앞서 말한 관계들은 아마 공인중개사님들은 많이 통감을 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정리해봤습니다. 지인들인데도 정말 실망해서 다시는 안 보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더 진국이구나, 이 사람 정말 괜찮구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서 오늘 악질 손님들 손절하는 유형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위패스 중개실무 강의를 갔다 오면서 창업실무 강의를 찍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재산이고 전부인데 사람에게 너무 상처받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일부 했는데요, 너무너무 맞는 말 같고요. 그 얘기를 하다가 오늘 지하철 타고 사무실에 오는 길에 밤이거든요, 지금. 그런 생각들이 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